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관리 1위 유튜브 마케팅 회사 유튜컴퍼니 대표 이미래입니다. 제가 성장시킨 많은 유튜버들입니다. 제가 성장시킨 많은 유튜버 그리고 500회가 넘는 강의 경력을 홈페이지를 제작하여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 성장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너무 먼 얘기라고요? 아닙니다. 유튜브는 최소 6개월 아니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고 누구나 수익 창출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유튜브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는요, 총 7가지가 되는데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할 때에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4번째 채널 개설에 대한 부분을 다뤄볼 건데요. 이 채널 개설이라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도 초등학생 분들도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쉬운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꼭 해야 되는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상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없었을 거예요. 유튜브 개설 시 꼭 해야 되는 첫 번째는 개인 계정과 브랜드 계정을 분리하는 일입니다. 채널 만들기는 개인 채널 개설과 브랜드 채널 개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 채널이 있는 분들은 평상시에 유튜브에 댓글을 많이 다셨던 분들일 텐데요. 그만큼 유튜브를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그 개인 계정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개인 채널로는 요리 채널, 정치 채널, 뉴스 채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채널을 시청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운영 시 내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어떤 영상을 봤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내 영상의 첫 번째 시청자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요리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 계정으로는 요리가 아닌 다른 정치 영상이라든지 브이로그 영상이라든지 다른 카테고리의 동영상을 시청하셨다면 내 요리 영상이 전혀 다른 시청자들에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유튜브는 누구나 꾸준히 운영한다면 6개월 안에는 노출수를 증가시켜줍니다. 일명 떡상 조짐을 보이게 해주는데요. 노출수가 확 올라가는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 영상의 시청자들의 취향이 일관돼야 합니다. 만약 요리 채널이라면 요리를 즐겨보는 시청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 요리를 좋아하는 또 다른 시청자들에게 노출시켜 줄 테니까요. 따라서 개인 계정으로는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영상을 보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고요. 채널 개설은 설정이 들어가신 다음에 브랜드 채널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 시 꼭 해야 되는 2번째는요. 채널명을 수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채널명은 저처럼 회사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와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브랜디드 콘텐츠를 하려면 회사 이름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브랜디드가 아니라면 처음 본 시청자들도 기억할 수 있는 단어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2글자, 3글자처럼 짧은 단어가 기억하기에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가수, 배우, 쇼호스트 같이 이미 활동하시는 분이라면은 활동명이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에는 활동명으로 그대로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직 활동명이 없는 분들도 앞으로 내가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지으면 되겠습니다. 채널명은 재미있고 친근하게 짓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어를 살짝 바꿔서 언어 유희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독자가 1명이라도 생겼다면 채널명은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몇십만 명이 되는 채널이라도 채널명이 바뀐다면 구독자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구독을 평소에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구독 목록에 몇백 명씩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채널명을 바꾸면 누구였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채널명을 바꿔버리면 해당 채널이 갖고 있던 느낌도 살짝 달라지는데요. 이 경우 구독을 취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일단 채널명을 바꾸시는 분들은 채널의 방향성을 잘 못 정한 경우가 많아서 계속해서 콘텐츠들이 바뀌는데요. 구독자들도 이를 알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채널명을 잘 정하셨다면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내가 정한 이름이 이미 있는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미 있는 채널명도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에서 디테일하게 채널명으로만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미 채널명이 있는 것은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 시 꼭 해야 되는 세 번째는요. 채널 카테고리를 정하는 일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노출시켜 줍니다. 예를 들면 긴 머리 스타일링이라는 콘텐츠를 올릴 때 이 스타일링 정보에 대해 집중을 한다면 노하우 스타일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헤어 디자이너에게 집중을 한다면 인물 블로그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물 블로그 카테고리의 중심 콘텐츠들은 브이로그, BJ, 여행과 같은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인물 블로그 카테고리를 시청하는 시청자는 사람에게 더 집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정보를 얻기보다는 그 사람의 매력에 이끌려서 영상을 보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헤어스타일링을 알려주는 나를 어필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헤어스타일링 정보를 어필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서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유튜브는 카테고리 선택의 스펙트럼이 적습니다. 따라서 어떤 카테고리로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럴 때는 녹스 인플루언서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내가 벤치마킹한 채널이 어떤 카테고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튜브 채널 개설 시 꼭 해야 되는 네 번째는 색상을 정하는 일입니다. 디자인 센스가 없는 분들도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포토스케이프나 포토샵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무작정 만들기 전에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또한 채널의 로고도 자주 바꾸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채널 아트는 변경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채널 로고 같은 경우에도 바꾸면 이 사람 누구였지? 하면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인물 블로그 쪽이라면 본인의 사진을 넣는 것이 좋고요. 저처럼 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은 회사 로고를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고 싶다면 상품 이미지, 서비스 글자를 넣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밖에도 단순해서 한번 봤을 때 기억할 수 있는 단순한 이미지, 그리고 직관적인 이미지가 좋습니다. 채널 로고와 채널 아트의 색상을 통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색상 통일을 잘한 채널들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김창옥님, 그리고 김미경님, 드로우 앤드류님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규모가 큰 채널들을 보면 채널 로고, 그리고 채널 아트, 썸네일까지 색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컬러를 설정한다면 쉽게 브랜딩을 시작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컬러 헌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기에서 인기 있는 컬러 조합과 내가 마음에 드는 조합을 찾아보세요.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자사 폰트를 제작하여 썸네일에 넣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채널 아트나 로고나 썸네일에 글자가 들어간다면 이 폰트 하나도 심사숙고해서 정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만 있는 눈누라는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하셔서 적용해보세요. 유튜브 채널 개설 시 꼭 해야 되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재생 목록 만들기입니다. 재생 목록을 단순히 내 영상을 정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나요? 그렇다면 50%밖에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재생 목록 이름도 동영상 업로드 시 사용하는 키워드를 넣어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동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간다거나 갑자기 수익이 높아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때 재생 목록 자체가 혹은 재생 목록 안에 있는 동영상들끼리 묶어서 알고리즘에 뜨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이 재생 목록 이름을 통해서 내 영상이 어떤 주제인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독자 5,000명이 되지 않는 유튜브는 초보 유튜버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초보 유튜버들은 유튜브 스튜디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유튜브 스튜디오를 제대로 볼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스튜디오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보기만 해도 불편하죠. 하지만 유튜브 스튜디오는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지표를 통해서 내 채널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이렇게 하지 말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수치는 모두 다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시청 지속 시간이라든지 노출 클릭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내 유튜브가 성장하느냐
많으냐를 결정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수치를 어디서 알려주나요? 유튜브 스튜디오입니다. 결국 우리 유튜버들은 유튜브가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알려주는 지표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튜브에 대한 많은 정보와 그리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